반갑습니다. 보험 탐정단입니다. 저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보험 단어와 보험 지식을 도난을 당해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저희 탐정님인 김보험씨가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한 보험 단어와 보험 지식을 찾을 수 있게 키워드북을 놓고 가버렸기에 저희는 단서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봐야 잃어버린 단어와 지식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보험탐정단 주수 김병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단서는 심장의 정의 및 심장 질환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온몸에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심장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왼쪽에 있다라고만 이제 알고 계시지만 몸의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제 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장이라는 거는 갈비뼈에 이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무게는 이제 주먹보다 살짝 조금 더 큰 크기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 300g에서 350g 정도, 그리고 여성분들은 250g에서 300g 정도 이제 한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 심장의 역할은 이제 펌프질을 한다라는 건데 온몸의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녹여서 전달하는 중요한 장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펌프의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심장은 4가지의 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위쪽 2개의 방은 좌심방, 그리고 우심방, 아래쪽 2개의 방은 좌심실, 우심실로 되어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보고 와 보실까요? 그 중에 우심실은 이제 혈액을 폐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좌심실은 이제 온몸에 혈액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어줍니다.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심장 역시 에너지를 이제 혈액으로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상동맥이라는 거를 이제 심장 표면에 3가닥의 큰 혈관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심장의 역할 중에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심장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는 심장혈관 질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중에 숨이 차는 행동을 하시거나 운동 및 등산을 하실 때 가슴이 뻐근하거나 쥐어짜거나 조이는 듯한 가슴의 통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협심증이라는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협심증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해드린 관상동맥이라는 게 점차 좁아지게 되고 이러한 좁아지는 혈관들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이제 원활하게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협심증이라는 증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보통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더 위험한 상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위험한 상태가 심근경색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심근경색은 협심증의 상태, 즉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넘어서 심장 혈관이 막혀버려 심장으로 산소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 마비까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겠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등이 있으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이제 나쁜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아지는 이유는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혈전, 즉 피떡으로 인해서 50%에서 70%까지 혈관이 좁아진다라면 협심증의 증상을 이제 유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은 쉬우실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 막혀서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간단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보험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다면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 그리고 전화상으로 가입한 보험,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 증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라고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협심증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입하신 보험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없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다라면 협심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질병 분류 코드까지 말씀을 해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풀고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자면 급성심근경색이 오기 전 단계인 협심증이라는 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라는 게 있으셔도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장하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인 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부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증권에서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꼭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은 증권을 꼭 열어서 보시고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또 좋은 정보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보험 탐정단이었습니다.